현빈, 하지원 주연의 드라마 시크릿 가든에 대한 관심이 무척이나 뜨겁습니다. 빙의라는 이색적인 소재를 담은 만큼 드라마 내용에 대한 갖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신비한 시크릿 가든 속 이야기, 과연 드라마 속에 어떠한 비밀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극 초반 길라임에게 마음을 빼앗긴 김주원은 눈앞에서 길라임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환상에 시달립니다.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기이한 증상들을 겪는 이 같은 현상은 소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저자인 루이스 캐럴이 그가 어렸을 때 직접 경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이 소설을 썼다고 알려지며 앨리스 증후군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지난 10회 방송에서 김주원이 독백을 통해 자신이 앨리스 증후군에 빠졌음을 암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증후군이란 질환이 있다. 망원경을 거꾸로 보는 듯한 신비한 시각적 환영 때문에 매일매일 동화 속을 보게 되는 신기하고도 슬픈 증후군이다. 내가 그 증후군에 걸린 게 분명하다. 그게 아니라면 도대체 왜 아무것도 아닌 저 여자와 있는 모든 순간이 동화가 되는 걸까? 방송 이후 앨리스 증후군은 실시간 검색어로 떠오를 정도로 화제를 모았는데요. 과연 앨리스 증후군은 드라마나 동화 속이 아닌 실생활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제 자기 자신의 모습과 똑같은 사람이 항상 자기 주변에 있다. 이런 걸 이제 오토스코픽 사이코시스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근데 대부분은 이 경우에는 뇌에 약간의 장애가 있을 때, 그래서 다른 뭐 판단 능력이라든지 행동하는 거 이런 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시각 중추에 약간 영향을 줬을 때 어떤 환영을 보기, 흔히들 환시라고 하는데요. 환시를 보게 되는데 그 환시의 내용이 자기가 아주 강렬히 원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그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영혼이 뒤바뀌며 서로를 점차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김주원과 길라임. 벌써 3차례에 걸쳐 영혼이 뒤바뀌는 모습이 방송됐는데요. 그런 일이 많죠. 실제로도. 쉽게 얘기해서 본래 자기 영혼을 밀어내고 타령에 의해서 그 사람 몸이 지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인격이 바뀐다 그러죠. 또 정신의학적으로는 뭐 다중인격이라든가 한 몸에 여러 영혼이 살아가고 있고 그런 현상은 상당히 많습니다. 겉모습은 물론 인격까지 바뀌는 빙의 현상. 과연 심리학적으로는 어떻게 해석될까요? 결국 빙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좀 불안정하고 연약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그런 어떤 의지라든지 그 판단 능력이 강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다른 사람들의 그 영혼이 뭐 들어와서 이제 그 사람을 움직이는 그런 뭐 경우들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빙의라는 소재는 시크릿 가든뿐만 아니라 이전에 발표된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종종 볼 수 있었는데요. 지난 2006년 방송된 드라마 돌아와요 순애씨에서는 심혜진과 박진희가 빙의된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우연한 교통사고로 심혜진에게 빙의된 박진희는 능청스러운 아줌마의 모습으로 변신했는데요. 빙의라는 쉽지 않은 소재를 코믹하게 풀었다는 평을 얻었습니다. 영화에서도 종종 빙의가 이야깃거리로 쓰이는데요. 지난 2006년 발표된 코믹 멜로 영화 보이걸스링은 두 남녀 주인공이 알 수 없는 주문으로 서로의 몸이 뒤바뀌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김소연, 정준 주연의 영화 체인지도 빙의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작품인데요. 이렇듯 빙의를 소재로 한 작품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어떠한 특별한 상황에서 빙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나는 순간이라든지 번개가 친다든지 비가 내린다는 것인데요. 외국 방송 히스토리 채널의 프로그램 산자, 죽은 자를 말한다에서도 정기적 자극이 영혼 빙의와 관련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크릿 가든에서는 비가 빙의의 매개체로 쓰이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자연적인 현상은 빙의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정기적 자극에 대한 빙의 현상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번개를 맞은다거나 천둥 친다거나 아니면 비가 엄청나게 많이 소나기가 내릴 때 또는 안개가 가장 자욱하게 많이 꼈을 때 눈이 엄청난 폭설이 올 때 이럴 때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도 빙의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눈이 많이 오거나 비가 많이 내릴 때는 약간 음기에 대한 귀기가 많이 서리기가 쉬운 현상이거든요. 그럴 때는 터가 안 좋은데 예를 들어 흉가나 폐가 또는 초상집이라든가 상가집 또는 영안실이라든가 병원 이런 데를 가게 되면은 그 음기에 의한 귀기 현상이 가장 강한 자연현상 눈 오고 비 올 때 자신의 수호적인 방어적인 능력의 기가 약했을 때 가게 되면은 제3이 알 수 없는 영적인 존재에서 빙의가 될 수가 있어요. 현실적으로도 충분한 가능성을 지닌 빙의 현상. 실제로 빙의를 겪은 사람들의 사례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못 느끼고 그 이제 후로 이제 세월이 좀 지나가가지고 그거를 알게 됐죠. 그것도 이제 세월 지나가는 것도 이제 한 3, 4년 정도 지나갔을 때 이제 알았죠. 아주 심했었죠. 이 사람 분간을 못하고 뭐 암흑세계에 갔었죠. 행동하는 게 하나부터 자기가 하는 걸 이제 그걸 전혀 모르죠. 빙의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진 사례자. 결국 정신적인 치료를 감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제 법사님한테 이제 저도 학생분들 가르치려고 지금 이제 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법사님한테. 가르치료 받으면 이제 안 식구가 이제 거기서 이제 법사님이 할 때마다 상황 따라 좀 약간씩 틀리지 말하자면요. 그 치료받기 때문에 뭐 병원에 가면 주사를 놓겠지만 여기 와서는 이제 내부적으로 산신령님이신가 그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비니 같은 걸 이제 보내주신다든가 잠잠하게 재워주신다든가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사항이 자꾸 이제 갈수록 올수록 또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은 뭐 비니가 뭔지 이런 소리 하면 뭐 누구 맞더라 그냥 이렇게 웃는 사람 있어요. 에? 비니가 어디 있고 내가 마음이 허해서 그렇지 강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러는데 그게 그렇지 않으면 뭐 대한민국 사람들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신비한 현상인 만큼 빙의를 바라보는 시선은 분야별로 다양한데요. 사실 뭐 드라마라든지 뭐 영화, 뭐 소설 같은 곳에서 그런 일시적인 그런 어떤 자연 현상의 변화, 이런 것에 따라서 영혼 빙의가 일어나는 이런 식의 그 설정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는 실제로 이제 구체화되기 이제 쉽지 않은 그런 현상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상상력을 충분히 동원해서 가상적으로 설정한 그런 상황으로 보는 것이 나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시크릿 가든에서는 윤상현이 연기하는 오스카가 드라마의 슬픈 결말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누리꾼들의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나 한류 스타야, 오스카라고! 바로 오스카라는 단어가 과거 일어난 불길한 사건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최근 오스카에 얽힌 저주를 언급해 화제를 모았는데요. 바로 오스카상을 수상한 여배우들이 슬럼프에 빠지거나 불운을 겪는다는 것인데요. 2001년 오스카상을 수상한 줄리아 로버츠가 결혼 예정이었던 남자친구와 이별한 것과 2005년 수상자인 산드라 블록이 오스카상 수상 이후 10일도 지나지 않아 남편과 헤어진 것.
2006년 수상자 리즈 위더스푼 역시 오스카상을 수상하고 남편 라이언 필립과 파경을 선언한 것을 오스카의 저주라고 밝혔습니다. 이 방송 이후 일부 누리꾼들은 윤상현이 연기하는 오스카가 슬픈 결말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냐며 오스카의 저주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인공 김주원과 길라임의 이름에도 슬픈 결말이 암시돼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주원의 이름을 한자로 쓰면 왕의 언덕이라는 뜻도 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주원은 망자를 위한 기원이라는 불길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네, 길라임입니다. 여주인공 길라임의 이름이 슬픈 결말을 암시한다는 것은 소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와 관련이 있는데요. 전 이미 자랐어요. 내 라임 오렌지 나무를 자른 지 일주일이 훨씬 지났어요. 라는 구절이 라임의 죽음이나 몰락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드라마 인기에 누리꾼들은 갖가지 추측을 내놓고 있는데요. 과연 시크릿 가든 제작사의 반응은 어떨지 알아봤습니다. 그건 작가님만 아시는 거고 뭐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지었냐고 뭐 여쭤본 적은 없지만 뭐 이렇게 특별하게 뭐 말씀하신 적은 또 없거든요. 과학적으로 접근한 시크릿 가든의 비밀. 과연 그것이 진실일지는 드라마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겠죠.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도 기대하겠습니다. 고기와 두루, 민수, 청각장, 동방산, 칙칙, 포스페이살센터, 워리